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총 731만 4,262동이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40억 5천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은 축구장 기준으로 약 1만 3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잠실 야구장 기준으로는 약 3,583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2022년에 비해 증가한 건축물 연면적만 9만 4,355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63빌딩 연면적의 395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1.7% 증가하여 상업, 공업용 건축물에 비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의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289만 6,839동으로 39.6%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49.1%이며 상업용 건축물이 29.6%, 공업용 건축물 15.8%, 문교, 사회용 건축물이 21.5%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두 채 중 한 채는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2017년 36.5%에서 2018년 37.1%, 2019년 37.8% 등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건설된 건축물들이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가 28.5%로 가장 높았습니다. 10년 후에는 서울특별시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0%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3채 중 2채가 노후 건축물이 되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북구와 중구, 동대문구에 노후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와 종로구, 용산구 등 순으로 주로 강북 지역에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북구에서는 정릉동과 하월곡동이, 중구에서는 신당동과 황학동에 노후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이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이었습니다. 전국 시군구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였으며 주거용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이었습니다. 반면에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7.3%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인 세종시는 건축물 중 아파트의 면적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건축물 면적 중 84.9%가 아파트 면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아파트 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1인당 의료시설은 0.52로 경기, 제주에 이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의료시설은 광주광역시가 1.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0.86, 전라북도 0.82 등 호남권 지역의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에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국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용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문교, 사회용 건축물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서울특별시였고 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순이었습니다. 1인당 건축물 연면적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가장 넓었으며 1인당 주거용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었습니다. 용도별로 건축물의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아파트가 63.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2.7% 증가하여 전체 건축물 중 22.1%를 차지하였고 공업용 건축물은 2.9% 증가하여 10.7%, 문교, 사회용 건축물은 3.7% 증가하여 9.1%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종류별 면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전라남도가 44.4%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5.6%, 경상북도가 34.6%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대전광역시가 15.8%,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높았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순이며 다세대 주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높았습니다. 도시의 전체 토지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96.4%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용적률이 100%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2, 3위를 기록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당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건축물 면적은 전년 대비 2.11제곱미터 증가한 78.55제곱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도권은 1.8제곱미터 증가한 70.56제곱미터, 지방은 2.47제곱미터 증가한 86.67제곱미터로 지방의 1인당 면적이 수도권보다 넓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36.46제곱미터였으며 서울특별시가 가장 좁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넓은 지역은 충북, 강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어디일까요?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로 2017년 준공 이후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9년에 지어진 부산 해운대 ACT와 2020년에 준공된 서울 여의도 파크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미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물의 노후와 토지 이용률, 도시들의 건축물 현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